외국인 투자자가 탄탄한 신흥국 주식시장에 눈길을 돌리면서 한국 증시에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거래일 연속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자, 그동안에 이제 약 한 2개월 정도 시장이 좀 하락폭이 좀 컸었고, 지난주에 저희 방송할 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들도 상당 부분 이제 식상해졌다. 뭐 모든 것이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좀 식상한 악재로 좀 변해서 시장도 가격 매릿이 있는 구간까지 이제 떨어졌다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또 이번 한 주 동안에서도 상승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뭐 무역 분쟁이라는 이런 악재들은 다 해소된 건 아니다. 뭐 네. 다음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중국산 한 2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말에 미국장도 그렇게 크게 유동쳤다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재는 조금 이제 식상해졌다라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재료가 없었는데 재료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격이 착해졌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가격 매릿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큰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2주째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코스닥도 반전이 좀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양시장 모두 지난 한 주 동안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동안에 떨어진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 좀 더 가야 된단 말이죠. 물론 신선한 재료는 없지만 아직까지 낙폭과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또 수급도 좀 들어올 여건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매매하는 쪽하고 투자하는 쪽하고 이제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낙폭과돼 있었던 제약 바이오주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뭐 최근 들어서 뭐 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R&D 자산화 이슈가 사실 뭐 비용으로 될 것이냐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금융당국이 이 부분은 이제 자산화 처리를 할 수 있는 임상 3상에 대해서 또 이상도 또 조건부에 따라서 물론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낙폭과대 상태에서 다음 주에 추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전기차라든지 그동안에 좋았던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떨어졌었던 중국 소비라든지 사드 피해주라든지 또 뭐 IT 관련한 코스닥 업체들도 있죠. OLED라든지 뭐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 대부분 또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은 조금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고요. 여기에 또 편승해서 뭐 경협주나 이런 쪽도 좀 더 좀 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자, 코스닥의 상승으로 이끈 제약 바이오주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들 다음 주에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대북주가 주춤했던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희망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대북 특사 파견 결과에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대북 경협주 하시는 분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분들의 전략은 가만히 계시는 거. 또 하나는 변동이 커지면 차근히 저가 매수를 조금 나눠서 하는 거. 네. 그리고 이 판이 깨진다라는 시그널은 없다라는 거.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방북 취소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이번 한 주 전망은 전강 후약을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저 역시도 주중반으로 해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시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차근히 사모아 두시면 어느 한순간 재료가 터질 것이다. 근데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나온 거예요. 대북 특사단 파견 얘기는. 자, 지금 보게 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 방북 취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과 중국의 어려운 공을 같이 던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후에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편지를 보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 공개가 됐잖아요. 기꺼이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오지 말라는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6.12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종전선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약속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공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약간 교착 상태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원 투수가 이제 등판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김정은 위원장 필요한 거 서로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하고 싶어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지금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11월 가령 중간선거에. 그렇죠. 폼페이오가 이번에 북한을 갔다가 와서 만점, 100점의 만점을 받아갖고 오면 가야 되는 건데 95점을 받아갖고 오면 본인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아주 네. 매서운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이번 주에 조금 일례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 네. 아베 총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이 북한과 베트남에서 비밀리에 회동이 있었는데 예. 미국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화가 이게 났다고 걸렸다라는 하더라고요. 거죠. 예전에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할 때도 뒤통수를 친 건데 네. 그걸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발언입니까? 근데 뒤통수 치지 말라 이거네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이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중재자 역할, 이 대북 특사단 파견도 미국과도 조율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북한과도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북한도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이번 성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쪽에 내가 선거의 어떤 카드로 지금 민주당이 조금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거 네. 카드로 활용이 되겠다라고 싶으면 아마 악셀을 강하게 밟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9월 스케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영업주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 동안의 전략 후강 보였고 다음 주 주초에 조금 더 상승 흐름을 9월 5일 기대감으로 이제 의뢰어질 텐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좀 보면서 다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월 한 달 동안에 한번 밀고 가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